UART 통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RT 통신은 이제 직렬 통신 방식 중 하나로 두 장치가 데이터를 하나의 비트씩 주고받는 통신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이미지를 보시면 디바이스 1, 그러니까 디바이스 2가 있는데 이제 RX와 TX가 연결되어 있고 TX와 RX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렬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외부 장치와 통신할 때는 여러 선을 쓰는 것보다 선이 적고 간단한 직렬 방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ART는 USB, 블루투스, GPS, 센서 통신 등 널리 사용됩니다. 작동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ART는 우선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하여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신호를 이제 수신하는 쪽에서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래에는 이제 간단하게 컴퓨터가 A를 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A는 이제 ASCII 코드로 변환하면 65고 이를 8비트 바이너리로 바꾸게 되면 1, 0, 0, 0, 0, 0, 1로 되게 됩니다. 하지만 8비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 7자리에다가 앞에 0을 붙여서 이렇게 0, 1, 0, 0, 0, 0, 0, 1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선 이런 데이터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받는 쪽에다가 이제 시작한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스타트 비트와 이제 다 보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스탑 비트가 앞 뒤에 붙게 되고요. 여기 패러티 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전송 중에서 이제 손상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한 오류 검출 비트이고요. 이제 UART에서는 주로 8비트를 보낼 때 추가로 하나의 비트에 이제 패리티 비트를 덧붙여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리티 비트는 짝수 패리티냐 홀수 패리티냐 이렇게 확인할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전송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이제 짝수인지 아니면 홀수인지에 대해 전송하는 부분과 받는 부분에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주요 특징인데요. UART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비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클럭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약속한 속도인 보드 레이트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해 패리티 비트가 사용된다. 물론 이것은 옵션입니다. 이제 비동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별도의 클럭선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로 송신 타이밍을 맞추고 보더 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서로 약속을 하며 이제 통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동기 방식은 이제 두 개의 장치, 보내는 쪽과 받는 쪽 각각 하나씩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봤는데요. 이제 택배 상자에 편지를 담아 보낸다 라는 예시 상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편지를 쓰면은 데이터를 이제 만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데 UART가 이제 데이터를 직렬로 보내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이제 받는 측에서 상자를 열고 읽게 되고 이 과정은 이제 수신 장치가 데이터로 해석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약속된 시간과 방법, 그러니까 보드레이트로 움직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용 예시는 아두이노에서 이제 센서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GPS 모델에서 위치 정보를 받아올 때 또는 PC와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간의 통신을 할 때 UART 통신을 사용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면접에서 어떻게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UART 통신이란 무엇인가요? 비동기식 직렬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문자 단위로 송수신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럼 비동기는 무엇인가요?
별도의 클럭 없이 스타트, 스탑 비트를 통해 동기를 맞추기 때문에 비동기입니다. 이제 추후에 다룰 SPI와의 차이점은 UART는 1대1이고 두 개의 선을 이용한 통신 방식이지만 SPI는 1대 다로 통신을 하며 4개의 선을 이용하며 속도와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드레이트는 초당 전송하는 비트수로 송수신 장치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보드레이트가 불일치하게 되면 데이터가 깨지거나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패리티 비트의 역할은 간단한 오류 검출용입니다. UART 사용 시에 GND를 꼭 연결을 해야 이제 전압을 맞출 수 있고 기준 전압이 맞지 않으면 통신이 불안정하거나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 비트와 데이터 비트, 그리고 패리티 비트, 스탑 비트로 구성이 되는 점이고요. UART가 아직도 쓰이는 이유는 이제 구현하기가 쉽고 디버깅과 이제 기초 통신에 유용하기 때문에 아직도 쓰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2C 통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2C 통신이란 이 역시 두 개의 선으로 여러 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직렬 통신 방식인데요. UART와 다르게 동기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드레이트를 따로 정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주로 I2C 또는 I2C라고 읽습니다. I2C의 특징을 요약을 하자면 사용하는 선은 이제 SCL과 SDA 두 개의 선을 사용을 합니다. SCL은 클락 부분을 담당하고 SDA는 데이터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통신 방식은 이제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이고요. 마스터는 하나이지만 슬레이브는 2개 이상, 즉 다수의 슬레이브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주소 체계는 7비트 주소로 장치를 구분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방식은 여러 개의 슬레이브 장치를 하나의 버스에 연결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UART와 비교했을 때는 UART는 1대1이었지만 I2C는 이제 1대 다 통신 방식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식이기 때문에 클럭으로 이제 송수신 타이밍을 맞춥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SCL은 시리얼 클락 라인으로 마스터가 슬레이브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클릭선을 의미합니다. SDA는 시리얼 데이터 라인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 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통신을 시작하고 클럭을 생성하는 쪽인 마스터, 주로 이제 MCU나 CPU를 의미하고요. 슬레이브, 이제 마스터의 명령에 따라 동작하는 장치들, 센서나 메모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이미지를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스터는 하나이고 각각의 슬레이브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LCD, 다른 센서, 다른 이제 MCU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스터에서 주소 비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슬레이브가 4번 주소, 5번 주소 등등등 해서 27번 주소까지 있다고 치면은 4번 주소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부터 27번까지는 내 주소가 아니네? 그럼 데이터 받지 말아야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지 않게 되고요. 이제 4번 주소를 가진 슬레이브만 다음 전송되는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처음에는 슬레이브의 주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I2C는 기본적으로 하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DA가 낮은 상태로 내려간 뒤
SCL이 내려가면 통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슬레이브 주소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제 마스터는 이제 슬레이브에 대해서 7비트의 주소를 보내게 되고, 나머지 한 비트는 뭐냐? 이제 읽기 또는 쓰기 비트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K라고 해서 이제 응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탑 컨디션, 이제 SDA가 높은 상태로 올라간 뒤에 SCL이 올라가면 통신을 종료하게 됩니다. 추가로 슬레이브가 이제 먼저 데이터를 마스터에게 보내고 싶더라도 마스터가 먼저 통신을 시작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스터가 이제 전화를 거는 사람이고, 이제 SCL로 시간을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찾는 이제 슬레이브가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SDA는 두 사람이 말하는 음성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I2C 통신은 기본 상태가 하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하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업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SDA와 SCL 둘 다 풀업 저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 대비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I2C란 무엇인가요? 동기식 직렬 통신 방식으로 SCL, SDA 두 개의 선으로 여러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I2C 통신은 어떤 구조인가요? 한 개의 마스터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로 구성이 되며 슬레이브는 주소를 통해 식별이 됩니다. SCL과 SDA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SCL은 클럭 신호를 전송하고 SDA는 데이터 신호를 전송합니다. UART와 I2C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I2C는 클럭 기반의 동기 통신이며 다중 슬레이브 연결이 가능하지만 UART는 비동기식으로 1대1 통신만 가능합니다. 왜 I2C에 풀업 저항이 필요한가요? SCL과 SDA는 기본 상태를 하이로 유지하기 위해 풀업 저항이 필요합니다. I2C 버스에 이제 슬레이브가 여러 개 있을 때 충돌을 어떻게 방지하나요? 각 슬레이브는 고유한 주소를 가지며 마스터는 해당 주소로 특정 슬레이브만 선택하여 통신하게 됩니다. I2C를 쓸 때 슬레이브 주소가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중복되면 두 장치가 동시에 응답하게 되어 통신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주소가 유일해야 합니다. I2C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선을 두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배선이 간단하고 여러 장치 연결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속도가 느리고 기본 상태의 하이를 유지하기 위해 풀업 저항을 구성을 하지만 선이 길어지게 된다면 노이즈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있고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P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PI는 이제 4개의 선을 사용하는 동기식 직렬 통신 방식이고요. 이것도 역시 MCU와 센서 간의 통신을 지원을 하면서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SPI의 기본 구성입니다. 총 4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그리고 또는 받기 위해 이제 MOSI와 MISO 두 개의 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시리얼 클럭을 보내기 위해 SCK라는 핀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역시 SPI 통신 역시 1대 다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슬레이브에 보낼지 선택을 하기 위한 칩 셀렉트 CS라는 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선을 이용한 통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PI의 동작 원리입니다. 저희가 아까 I2C 통신에서는 슬레이브의 주소를 보내서 해당 슬레이브를 선택을 했다면 SPI에서는 이제 마스터가 CS
핀 신호를 이제 로우로 내려서 슬레이브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슬레이브 하나를 선택을 하고 SCK에서 클럭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MOSI 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동시에 MISO를 통해 데이터 수신을 하게 됩니다. 전송이 끝나면 CS를 다시 하이로 올려 통신을 종료합니다. 여기 MOSI와 MISO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SPI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 다 이렇게 MOSI,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이제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돼서 라가 전송이 됐고, 반대로 슬레이브에서 마스터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MISO 핀을 통해서 이제 값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라는 슬레이브로 가고 값은 마스터로 가고 해당 과정이 반복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과 송수신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스터가 이제 SCK 라인에 이제 정기적인 클럭을 보내게 됩니다. 이 클럭 신호에 맞춰서 슬레이브는 언제 데이터를 읽고 쓸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2C보다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I2C는 스타트 비트 이런 비트들이 있어서 프로토콜 규칙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SPI는 CS 선만 선택을 해가지고 로우로 만든 다음에 클럭만 주면 바로 송수신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SPI는 푸시풀 구조인데요. 이제 출력핀이 하이일 땐 전압으로 밀어주고 로우일 땐 GND로 끌어당기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전에 I2C 통신의 경우에는 풀업 정황을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하게 VCC 쪽으로 밀어주고 로우일 땐 GND로 끌어당기면서 로우와 하이 전환이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SPI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선이 많습니다. 다른 통신들에 비해 이제 슬레이브 수만큼 또 CS 핀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슬레이브가 2개여서 어떤 슬레이브를 선택할지 CS1, CS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이제 매우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중 슬레이브 구성 시 CS선 관리가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리 제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호가 빠르게 바뀌면서 이제 전선이 약간 안테나처럼 작동을 해서 신호가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0에서 50cm 정도의 근거리에서만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면접 대비입니다. SPI란 무엇인가요? 동기식 직렬 통신 방식입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이며 4개의 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I2C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SPI는 선이 4개이고 I2C는 2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I2C보다 비교적 빠릅니다. 슬레이브 구분은 SPI는 CS핀으로 선택을 하지만 I2C는 7비트 주소로 슬레이브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은 SPI가 좀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PI는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이제 2개의 핀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클럭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SPI 통신은 누가 클럭을 생성을 하나요? 마스터가 SCK 핀에서 이제 클럭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슬레이브는 이 클럭에 동기화되어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SPI에서 다수의 슬레이브와 통신할 때 어떻게 하나요? 각 슬레이브마다 별도의 칩 셀렉트 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하나의 슬레이브만 CS를 로우로 내려
선택을 하게 됩니다. SPI 통신에서 데이터가 깨질 수 있는 원인은 CS핀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너무 긴 배선을 사용을 해서 노이즈나 신호 반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락 속도가 슬레이브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된 경우에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SPI는 왜 빠른가요? 푸시풀 출력 구조로 로우, 하이 전환이 빠릅니다. SPI는 왜 풀업 저항이 필요 없나요? SPI는 이제 푸시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터, 슬레이브가 직접 신호를 0V 또는 3.3으로 강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I 사용 예시는 LCD 제어, 플래시 메모리 접근, 온도 센서나 자이로 센서와 같은 센서와 이제 MCU 간 통신을 할 때 SPI 통신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UART, I2C, SPI 통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